박수받는 스피치, 박수받는 인생, 이 모토입니다. 누군들 말을 못하겠습니까? 말을 하는데 좋은 반응, 긍정적인 반응, 적극적인 반응을 끌어내야죠. 가장 좋은 반응이 여러 같은 박수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박수받는 스피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 더 나아가서 삶이 행복한, 즐거운, 그래서 부러워하는, 존경하는 그런 박수받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경직됩니다. 당황합니다. 어떤 큰 문제에 봉착하면 당황하고 경직되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있었다거나 뭔가 갑자기 그렇죠. 준비되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네. 경직되거나 당황되거나, 그래서 몸이 굳어져 버립니다. 경직된다. 네. 죽음을 많이 경험하시는데 이 죽는다는 게 그냥 얼어붙는 거잖아요. 경직되는 거잖아요. 이거로부터 해방이 되려고 하면 쪼개야 됩니다. 쪼개라. 쪼갠다는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웃어라. 웃어라.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죠? 풀어야 될 과제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럴 때 웃어라. 웃으면 뭐가 생기나요? 여유가 생깁니다. 몸에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유가 생기게 돼요.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잘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굳어져 버리면, 당황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머리가 하얘지고요. 그죠? 몸이 굳어져 가지고요. 그냥 아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매몰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에 봉착하게 되면 웃어라, 쪼개라 이거죠. 첫 번째 쪼개라. 또 의미가 또 있는데, 쪼개라는 뜻이요. 나누어라, 나누어라. 나누면 n분의 1로 나눠지잖아요. 부담감을 줄일 수 있어요. 아, 청중 앞에 경직되신다고요? 네, 당황되신다고요? 울렁증이 생긴다고요? 쪼개봤더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청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보고 웃어주고 계시군요. 그러면 1대1로 대화하듯 말을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청중을 젖혀놓고 스피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쪼개면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이 나하고 대화하듯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스피치 하지 말고 토크하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스피치 하지 말고 토크하라. 시작. 스피치하지 말고 토크하라. 네, 쪼갰더니요, 토크가 되는 거예요. 토크가 뭐죠?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네. 청중 앞에 쓰면요, 평소의 생각이 아니라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사용 언어로 1대1로 대화하듯 풀어가는 것이 스피치 하는 방법입니다. 스피치 하지 말고 토크하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자, 스피치를 쪼갰더니요, 크게 세 가지가 나눠지더군요. 스피치를 쪼개니까 세 가지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what, 또 두 번째가 how, 세 번째가 looks, 이렇게 3등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what이 뭘까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구성해서, 무엇을 어떻게 구성해서 말을 풀어갈까,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이 컨텐츠가 준비가 되면 실은 든든해요. 두려움이 좀 없어져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막막해요. 두려워요. 그죠? 그래서 몸이 경직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엉키고 삼천포로 빠지고,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대중 앞에서 스피치를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가 되면 거의 90%는 준비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What to say, 뭘 가지고 말을 할 것인가. 오늘 첫 시간에 그걸 이제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전달 스킬이거든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똑같은 말인데 팍팍 먹히는 말이 있고요. 똑같은 말인데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정부미하고 일반미를 소개하거든요. 정부미는 찰기가 없어가지고 풀풀풀풀 밥이 날아다닙니다. 맛이 없어요. 일반미는요 찰져요. 맛있어요. 그래서 찰지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되게 말할 때 보면 빨리 말하다 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말을 하거든요. 잘 듣기지도 않고 이해력도 부족하게 되고 청중을 휘어잡을 수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찰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한자 한자 눌러서 말을 하면 찰기가 있어가지고 꼭꼭 꽂혀요. 가슴을 후벼팝니다. 울림을 줍니다. 감동과 감명을 줄 수 있습니다.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ow to say, 어떻게 말할 것인가? 네. 포즈하고 템포 쓰거든요. 포즈. 템포. 네, 포즈가 뭔가요? 쉼입니다. 저는 요즘 이 말을 너무 강조해요. 잠깐 멈추. 오전에 잡혔는데, 강의가 잡혔는데 오늘 촬영 때문에 오후를 미뤘어요. 왜냐하면 개인 코칭하는 것도 촬영하고 싶고 또 그룹 강좌하는 것도 촬영하고 싶어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잖아요. 제 강의의 형식이 두 가지잖아요. 1대1로 하는 형식이 있고 또 그룹으로 하는 형식이 있는데 그 윤재희 님이라고 연세대 지금 면접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왔어요. 한국에.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근데 그 친구를 오후로 불렀어요. 왜냐면 그 중간에 끝날 즈음에 촬영 기사가 와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전에 시간이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그저께 좀 무리를 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좀 무리하게 보냈거든요. 왜냐면 매년마다 가수원 사거리 하미 골프 장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파티를 해요. 그래서 참석을 했더니 제가 가면 너무 좋아하고 또 저를 무대해줘요. 제가 스폰도 하고 돈으로 책도 10권 가지고 와서 사인도 해주고 했더니 뭐 인기가 좋았겠죠. 네, 그래서 좀 무리를 했더니 살짝 콧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이언스 빌딩이 있어요. 이성에 계룡 스파텔 맞은편에. 그래서 사우나를 잠깐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몸이 컨디션이 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면 제가 점심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예로부터 나홀로닷컴이에요. 1인 기업가입니다. 강의를 하죠. 학원은 그냥 그 플랫폼이에요. 학원은 그냥 쉬는 곳이었었어요. 학원 그런데 저를 찾아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케어해주고 티칭해주고 또 코칭해주고 컨설팅해주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된 것은 밖에 나가서 강연 활동하는 것이었었거든요. 근데 주객이 전도됐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외부 강의는 많이 줄고 또 학원은 더 틈실해지고 그리고 저를 찾아서 찾아오는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지고 오신다고요. 포커스를 거기다 맞춘 거예요. 이분들을 정말 잘 케어해서 잘 티칭해서 코칭해서 원하는 것을 뜻을 이루도록 해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사명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1인 기업가잖아요. 저기 네네. 그래서 프리하게 쉴 때는 쉬는 거예요. 스케줄이 없으면 나갔다 오는 거예요. 포즈, 쉼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즈보다 더 강력한 게 있는데 그건 스페이스입니다. Space is love. L-O-V. Love is space 이렇게도 되고요. 스페이스는 뭐예요? 여백을 남겨주는 거예요. 여백. 꽉 채워주는 게 아니라 여백을 남겨주는 거예요. 동양화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렇게 난을 그리고 나면 여백이 있잖아요. 이 여백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더 강력하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고급스러운 음악일수록 그 묵음을 많이 써요. 베토벤의 운명곡 같은 거 짜자자짠 하고 잠깐 멈췄다가 음악이 또 흘러가잖아요. 그게 묵음이라고 그래요. 묵음, 여백, 여유, 쉼,
멈춤 이런 것이 강력한 힘을 갖게 합니다. 내공을 쌓는 것이고요. 또 전달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될 수 있습니다. 포즈를 배울 거예요. How to say에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포즈의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템포, 리듬감 있게 전달하라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네, 사랑은 is space, 여지를 주는 거예요. 여지. 내가 꽉 채우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채울 수 있도록 여백을 마련해주고 여지를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포즈보다 강력한 게 스페이스, 여지를 주는 것. 스피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꽉 채워서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부를 전달하면 그 듣는 사람이 여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스스로 판단하게끔 전달하는 방법. 멋있죠? 꽉 채워서 전달하지 말고 스페이스를 주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 이게 좋은 스피치, 격조 높은 스피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룩스가 있는데요. 룩스는 이제 비언어적 요소를 얘기하거든요. 여기 이 즈음에서 메라비안 교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메라비안 교수라고 있는데 그 교수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런 법칙을 얘기했어요.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간했습니다. 7%가 말하는 내용이고요. 38%가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합치니까 45%예요. 이게 언어적 요소가 45%. 그러면 비언어적 요소는 몇 프로일까? 55%. 이게 룩스가 비언어적 요소랍니다. 비언어적 요소, 룩스. 룩스가 5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페이스. 얼굴 표정. 얼굴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저는 사람을 2가지로 평가하거든요. 얼굴 표정에 미수가 있는 사람, 미수가 없는 사람. 미수가 있는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고 일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교제하면 내가 좋은 영향력을 받아요. 근데 늘 불평불만이고 짜증스럽고 평가적이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좀 피곤하든 하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미수가 없는 사람. 좀 피곤해요. 심하게 얘기하면 뱀파이어라고 합니다. 에너지버스에서 뱀파이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뱀파이어는 내 버스에서 하차시켜라. 그런 얘기합니다. 교제하지 말아라. 가급적. 왜냐하면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페이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스도 중요합니다. 보이스 트레이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아이 컨택 중요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상담하다 제 눈을 바라보시네요. 제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왕왕 있거든요. 특히 대입 준비하는 친구라든지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삼수사수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눈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은 바로 기거든요. 그 사람의 기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가, 그 사람의 기가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가, 기가 살아있는가, 기가 죽어있는가. 평가는 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제스처입니다. 제스처. 이게 있어야 돼. 적당히. 아까 얘기했죠? 경직 뛰면 죽음이라고 해요. 당황하면 경직 뛰고요. 불안하면 경직 뛰고 그냥 굳어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럼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유연해야 돼요. 유연하게 몸을 만들어주고 생각을 만들어주고 유연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천상유수와 같이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제스처랍니다. 이 제스처를 사용하면 말이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마인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피치를 역량 강화를 해드리겠는데 스피치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제 강의는 스피치를 통해서 인생을 점검하고 또 삶의 지혜를 터득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